안녕하세요. 청계고원 강사 이예원입니다. 다가오는 2학기 중간고사 내신 대비반을 제가 어떤 각오로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실은 국어의 시험 경향이 정말 많이 바뀐 학교가 또 휘문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 다가오는 2학기 때 어떠한 경향이 또 예상이 되는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카메라 켜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2학기 때 엎어치기를 많이 당하기도 하고요. 성적에 있어서. 또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 역전을 또 많이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판이 한번 싹 바뀌는 게 또 하나의 어떤 학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기점에서 사실 우리한테 남아있는 문법은 중세국어랑 표준어법이 남아있는 것이고 또 문학은 아마도 이 고전 문학 위주로 출제가 될 게 거의 분명해진 이런 상황에서 내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안한 게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할지가 더더욱 이제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학기 때 사실은 우리가 서술형 문제가 굉장히 특징적인 학교였잖아요. 근데 서술형 문항이 다 빠지고, 요게 1학기 중간고사 때는 파격적으로 훨씬 간단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서답형 문제로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마저도 1학기 기말고사 때는 다 빠져서 정말 오랜만에 객관식 100%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변별력이 그럼 너무 없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었는데, 변별력 자체는 그래도 그대로 유지를 어느 정도는 했던 걸로 제가 봅니다. 왜냐하면 난이도 조절에 있어서는 우리 학교가 원래도 잘 구사를 했던 이 보기의 힘이 센 문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시험장 안에서 이 보기의 내용을 충분하게 독해를 해야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보기형 문항이라든지, 아니면 특유의 어떤 긴 길이의 선지를 구사를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유형이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유형인데다가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이런 데서 아마도 오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2학기 때 여전히 이 두 유형은 유지가 될 걸로 보이고 이 문제 유형 위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경향을 제가 각 영역별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문법에 있어서는 중세국어랑 표준어법이 남아있고요. 두 영역 다 만만치 않은 영역이고, 충분히 엎어치기를 당할 수도 있고, 엎어치기를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서 주의 깊게 좀 봐야 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우리 학교의 경우에는 이 개념의 구석진 부분까지 굉장히 꼼꼼하게 출제를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중세국어를 배운다고 해서 중세국어만 나온다는 건 큰 오산이겠죠. 중세국어랑 플러스 현대문법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분명히 출제가 될 것이고, 특히나 문제 스타일에서도 변주를 많이 주는 학교가 우리 휘문입니다. 그래서 서른 문제가 있다면 한두 문제쯤은 이 문제가 묻고자 하는 게 무엇이지? 라고 헷갈릴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들을 꾸준하게 출제를 하시기 때문에 휘문만큼은 문제의 어떤 내신 시험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훨씬 더 그 유형에 있어서 문제를 묻는 스타일에 있어서 공부를 해야지 성적이 확 오를 수 있는 학교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인지 저한테 이 휘문은 되게 재밌는 학교예요. 왜냐하면 이제 2학년까지도 저하고 정말 끈끈하게 가는 학교가 또 휘문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학년보다 2학년 수업이 훨씬 더 아이들 인원도 많고요. 그다음에 저와의 어떤 관계도 정말 끈끈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는 게요. 보통 아이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보내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국어 공부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걸 본인들이 느껴요. 그래서 이제 여름방학 때, 빠르면 여름방학 때, 조금 늦으면 이제 2학기 시작하면서 저한테 많이 와요. 이제 국어의 공부 방향 자체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바꿔보면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채우고 그좀 내실을 다지는 기간이 저는 이제 1학년 2학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이 시간이 보통 이제 1학년 끝나고 나면 확 보여요. 그래서 저하고 방학 때도 사실은 이제 내신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면 방학 때는 수능반으로 아예 빠지거나 유지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자부심은 뭐냐면 이제 방학 때도 제 수업을 유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90% 넘게 학생들이 저한테 계속 긴 호흡으로 등록을 해주고 있고요. 저 또한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국어를 제가 책임진다. 이런 맥락으로 아이들을 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저한테 있는 휘문 2학년 아이들, 원래도 공부 잘하는 1등급 학생들도 있었지만, 정말 4등급으로 시작해서
혹은 5등급으로 시작해서 2학년 때 지금 1등급으로 끝나고 2등급으로 끝나고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소문들이 이제 파생이 되니까 더더욱 어떤 1학년 2학기 그리고 2학년의 반이 훨씬 잘 되는 게 아닌가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이제 국어의 어떤 본판을 이게 어떤 결판을 내는 게 사실은 한 번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2학기 때 결판을 한번 내보자라는 마음으로 저도 한번 승부수를 던지면서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더욱 제가 어떤 이런 각오로 아이들을 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문법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중세국어랑 표준어법이 남아있기 때문에 깊이 있게 우리 아이의 어떤 구멍을 메꿔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 문학에 있어서는 선지가 정말 길어요. 시험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지가 길고 우리 중학교 때 국어랑은 정말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선지에서 검증해야 하는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을 검증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연결을 해야지만 정답을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문제 유형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고쳐질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융통성 없어서 문학 정말 열심히 했는데도 시험 안 나오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융통성 부분을 저하고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면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기르는 작업이 뒷받침이 되어야지만 2학기 때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다는 점 제가 강력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또 부교재가 이제 수업은 안 하지만 올해 시험에서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부교재에서 암기 안 한 학생들 꼭 있습니다. 이게 본인은 암기를 했다고 하는데 남자애들 특징이 본인의 구멍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생의 특성에 맞게 암기까지도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또 제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공부 방향을 그래서 요약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요. 모든 각도에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능동적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추구를 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려면 단순히 수업만 들어선 되는 게 아니고요. 클리닉에서 질문을 받고 또 질문을 하고 하면서 충분히 강사와의 어떤 이 언어 구조를 합치를 시켜야지 이런 것들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각도에서 고민해 볼 수 있게끔 이 학생 한 명 한 명을 놓고 제가 수업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시험 운영 능력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아마 이때쯤 되면 아십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꼭 실수 아닌 실수를 해온다든지 요런 아이들이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가 실수를 자주 해요.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퉁쳐서 표현들을 하시지만 깊게 들어가 보면 선지에서 특정 단어에 꽂혀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트를 읽는 시간 자체가 너무 지연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시간 감각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100명의 학생이 있으면 100명의 유형이 있는데, 100개의 유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진단을 하고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지만 이 휘문의 어떤 시험에서 성적이 확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확 짚어주는, 뭔가 이게 속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 있다라고들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한 방이 있기 때문에 또 믿어주시고 2학년,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어떤 수업을 연장해 주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를 보는 눈, 제가 정말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70%, 7할이고 문제 보는 눈 3할로 길러야 해요. 그래서 이 메타적으로 제가 문제를 워낙 출제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가 만든 걸 학생들하고 같이 놓고 이 문제가 진짜 묻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토론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휘무는 이런 어떤 수업의 스타일이 저랑 또 잘 맞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이들이 이제 반응이 좋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면에 있어서 이 걱정이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 제가 알고 있기에 샘플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교재를 매번 제가 개정을 해서 당연하겠지만 제 어떤 수업의 계획표대로 그 흐름에 맞춰서 제가 직접 짜 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복습할 때도 참고를 할 수 있게끔 아이들이 이런 부분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 그런 구석이 있고요.
이번 여름 특강 때 제 어떤 내신 강의를 듣지 않는, 저는 사실 여름 특강 때 그 외부에서 최상위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강사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되게 감동을 아이들이 하고 갔던 게 무엇이었냐면, 손필기 자료가 정말 질이 좋다라고 아이들이 감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중세국어나 표준어법 같은 것들은 꼼꼼하게 어떤 손필기 들어가는 편이고요. 학교의 어떤 필기라든지 아니면 제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들 충분히 녹여서 제가 필기 자료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시험 임박해서는 들려서 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저의 어떤 내신 대비반 강조점이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이제 사실은 클리닉을 제가 직접 운영을 하는 게 지금 규모쯤 되면은 상당히 힘든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 사실은 수업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품이 많이 들고요.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상 언어 구조를 그대로 복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수업은 강사가 하고 클리닉은 질의응답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 것만큼 비효율적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든 어떤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가 고수를 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강사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려하셔서 제 클리닉 시간을 미리 좀 맞춰주시라라고 제가 부탁들을 드립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본인들이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특히나 최상위권 아이들은 이게 시간이 금이잖아요. 그래서 클리닉 굳이 선생님 저는 해야 할까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하다가도 자기들이 도움이 너무 되는 걸 아니까 오히려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클리닉 약속 잡고 가고 이런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 클리닉만큼은 저의 어떤 굉장한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는 넘치지 않게 효율적으로 항상 제가 고수하고 있는 바이고요. 개념 학습도 중요하지만 시험 운영 능력 기르는 게 어찌 보면 더 중요합니다. 시험장 안에서 실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저는 그건 진짜 실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매주 매주 이제 저희가 모의고사를 보는데요. 그 모의고사에서 제가 한 명 한 명 이 아이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피드백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특정 선지에 너무 꽂히면 못 나오는 경향이 있어. 이런 어떤 디테일들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장난식으로 내가 땡땡이 어머니 다음으로 땡땡이의 그 사고 구조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이 막 웃으면서도 인정을 해요. 그만큼 제가 한 명 한 명 어떤 특징을 좀 고려를 해서 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또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단기적인 내신 시험 성적 정말 중요하죠. 근데 이 국어라는 건 이렇게 제가 길게 2학년, 3학년 수강률이 훨씬 더 높은 이유는 국어 능력 자체를 기르는 수업을 제가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거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도 이 아이의 어떤 국어 실력을 좀 꼼꼼하게 교정을 하면서 나아가는 수업을 제가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피드백 당연히 확실하고요. 각 부모님들과도 제가 워낙 신뢰관계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강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매번 학생에 대한 어떤 특징을 메모로 기록을 하고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학부모님께 문자로 피드백을 드리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클리닉만큼이나 품이 많이 드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만큼 믿어주시고 또 저를 계속해서 아이와 저의 어떤 그런 관계를 신뢰를 해주셔야지만 이 국어라는 건 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만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신경 써서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내신 대비반 시간표 안내해드리면서 마칠 것 같은데요. 토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저는 계속 1학년 반은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직접 운영하는 클리닉을 꼭 좀 미리서 봐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웬만하면 아이들이 100% 오고 있어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에서는 웃으셔요. 이제 자발이 아니지 않을까요?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아이들이 한두 주는 오기 싫어할지라도 한번 와보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제 클리닉 시간을 미리서 좀 봐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개강일은 다음 주고 6 플러스 1회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제가 휘문고 1학년 내신 대비반 준비한
말씀은 다 마친 것 같고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카운터로 문의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